그러면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어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주변 시세 파악하는 거, 이제 실거래가 보는 거, 뭐 네이버 부동산 하는 거, KB 시세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일단은 주변에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부터 배워야 된다, 부동산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게 부동산 청약이라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모르잖아 전혀. 그러니까 청약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뭐 점수가 어떠네, 그래서 뭐 내 점수는 뭐 몇 점이네,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부동산 이제 청약 방법이 있어. 보면 일단은 청약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도 청약 통장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들어만 놓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딱 보는 거야. 부동산 청약콤이라는 데가 있다. 응? 여기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청약은. 그냥 청약이라는 건 여기서 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약 뭐 신청, 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청약 일정이 나오잖아. 청약 일정에서 아파트를 보면 이제 청약이 이제 아파트 있고 오피스텔 있고 이런 자녀 세대 민간 사전청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아파트 청약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청약 일정이 나온다고. 이 전국이 다 떠. 전국이 다 뜨면 이거를 날짜가 이제 최근에 것부터 해서 과거의 것까지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역으로 한번 보자고. 이게 보면 여기 주택 구분도 있잖아. 민영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이라는 거는 분양하는 거, 공공에서 하는 거고, 민영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LH에서 분양한다든가 뭐 주공아파트 이런 거 있지 예전에, 그런 게 이제 국민인 거고, 민영은 일반 이런 둔산자이라든지 뭐 자이아파트, 뭐 아이파크 뭐 이런데 하는 게 이제 다 민영이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한번 볼게. 그러면 이게 공급 지역을 일단 대전으로 한번 해보자고. 대전으로 해서 조회를 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 오늘이 22일이잖아. 그러면은 20일부터 지금 22일까지 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눌러봐. 이게 왜 이게 시공사 나와 있잖아. 그러면 1단지, 2단지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으면 대전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내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어디 분양을 했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공급금은 946세대. 그래서 보면 이게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청약 접수가 20일 날부터 이 3일간 하는 이유가 이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보면 요거를 일단 모집 공고문을 눌러가지고 다운 받은 다음에 이걸 다운 받은 다음에 열어보는 거지. 이거를 열어봐서 이거를 내가 이게 굉장히 길어. 이거 네가 한 번씩 쭉 봐야 돼. 쭉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테니까 이게 좀 굉장히 많잖아. 뭐 40몇 페이지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개요를 내가 알려주면, 여기 보면 민영주택이라고 아까 나왔지. 아까 국민주택이 아니고 민영주택이라는 뜻이고, 이 규제지역이 규제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 나중에 요거까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텐데, 뭐 그런 거 있어. 뭐 조정대상 구역이니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뭐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서울 쪽은 지금 다 규제 지역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지방 쪽은 규제 지역이 좀 없거든. 다 비규제이고, 지금 뭐 재당첨 제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아까 전매 제한이라고 나오잖아. 6개월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전매 제한이라는 뜻이 그거라고. 이게 당첨이 되면, 여기다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그 분양권으로 내가 바뀐다고 어제 얘기했지. 어저께 이 분양 계약을 하면 이게 분양권인 거야. 왜냐면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보통 건물을 짓기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한다고. 사전 분양을 한단 말이야. 분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계약서만 있는 거잖아.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지어져서 입주할 때까지는 분양권 상태인 거라고. 근데 그거를 팔 수가 있어, 권리를. 사고 팔 수가 할 수 있다고. 근데 계약하고 나서 6개월간은 팔지 말라는 거야. 못 팔게 막아놓는 거야. 즉시 매도 못하게. 계약 당첨되자마자 앞으로 누구한테 팔아버린다고. 이게 왜 있느냐. 예전에 이게 그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크거나 이렇게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잖아. 그럼 여기에 바로 즉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프리미엄 뜻은 알지? 바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6개월 동안은 못 팔게 막혀 있는 거고, 날짜도 여기 다 있잖아. 모집 공고일이 있고, 특별공급 접수일이, 특별공급일이 있고,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특별공급을 우리가 특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특공. 1순위, 2순위, 이거를 보면, 이게 쭉 보면, 이제 이 자격에 대해서 밑에 쭉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특별공급의 자격은 어떻고, 일반 공급의 자격은 어떻고, 그러면 이 자격이 거주지 있고, 뭐 세대주 요건 있고, 야에 따라 나누고, 특별공급은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대충은 이제 느낌은 오지? 이걸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쭉 나온다고. 밑에 쭉 읽어보면 돼. 그리고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는 보통, 1순위는, 그 무주택 세대주. 보통 1순위 대전 사람,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무주택 세대주, 보통 그게 1순위야. 2순위는 여기서 미달났을 때, 2순위로 기타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근데 인기가 좋으면 1순위에서 다 끝나지, 보통.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보통 특별공급하고 가점제라, 이 용어 중에 가점제가, 추첨제가 있다고. 여기 쭉 보면, 내가 여기 내려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여기 지금 다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야. 응?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공급 금액이 나온다고, 잠깐만. 공급 금액이 나오고, 이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라 밑에 내려가다 보면 쭉 나오거든. 공급 금액이 나오고, 공급 금액이 여기서, 이게 면적 나오고, 이 면적, 그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84면 뭐 100 넘지, 요즘에. 그런가요? 84면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하는 거거든.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국민주택 평형 이하에는 좀 혜택이 있고, 그 이후 넘어가는 데는 국민주택 평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민 아파트라 이거야. 85제곱미터까지는. 이후부터는 서민의 한도를 넘어선 금액 거다. 그래서 규제가 풀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84면 85니까 원래 85 이하니까 평수로 따지면 25.7평이야. 평수로 따지면 25.7평인데 보통 여기에 그 전용이 있고 공용이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발코니나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면적이라고. 그래서 84제곱미터 25.7평이지만 전용 면적은 여기 114라고 합계는 114.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다 나오는 거는 뭐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 때는 이 전체 평수를 얘기를 해. 그래서 84면 114. 이 공용 면적 때문에 이게 달라져. 아파트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달라져. 그러면 이게 114잖아. 114 곱하기 0.3025 이렇게 하면 34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케이? 이게 34평 아파트다. 그래서 이게 114니까 34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30평 뭐 부동산 가면 다 34평 아파트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거 얘기하는 거. 전용 면적은 다
85제곱미터 이하다.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84, 84, 99. 99는 보통 한 40평 될 거야. 38에서 40평 돼. 그런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을 보면 지금 여기가 84인데, 보통 아파트에 대한 금액을 얘기할 때는 그냥 84 기준으로 얘기를 해, 사람들 보통. 여기 여러 가지 평수가 있는데, 어디 아파트 7억 넘었대. 그래서 그때 놀랬잖아, 내가. 이게 그냥 99도 있는데 99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84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한다고. 지금 여기가 금액이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층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 평형과 84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구조와 이 층수에 따라서 저층은 좀 싸고, 로얄층은 좀 더 비싸고,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금도 1차, 2차, 3차에서 나눠서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이 30%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자금 계획을 세우냐면, 계약금은 보통 들고 있고, 중도금은 다 대출이야. 거의 다 대출받아. 이 대출이 돼.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에서 시공사, 분양하는 시행사지. 시행과 시공이 있는데, 시행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고,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회사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시행사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메이저 회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고 이렇게도 하지. 근데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고, 타이틀 걸렸잖아. 뭐 자이 아파트 그러면 그게 시공사고. 그렇지. 그래서 요 60%를 시행사 측에서 은행과 협의가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대출로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잔금 때는 또 이제 잔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건물이 다 젖었지. 그걸 다시 담보로 바꾸는 거야.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잔금을 처리하는 거지. 자금 계획이 이해돼? 그래서 계약금 가지고 했다가 자기 가능한 한도까지 중도금 넣다가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대출로 바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모질란 부분을 대출로. 근데 이제 그 대출이라는 게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출이 처리 안 되는 부분까지는 이제 자기 돈이 있어야 되겠지. 보통은 60%까지는 대출이 되거든. 그러면은 40%만 있으면 이거 입주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금이 돼서 이 아파트 청약 시장이 돌아간다고. 근데 지금 7억이 넘어 대전도 이게 이 돈이 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비싸지는 게 문제가 되냐면, 분양가는 아무래도 건설 원가잖아. 건설 원가에다가 시공사들이 자기들의 일부 마진을 붙여서 이거를 공급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야, 건설 비용이. 건설 비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 그러다 보니 이게 신축 아파트에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서민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뭐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공급 신청 자격 같은 거 나오잖아. 이제 쭉 한번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는 이유는 보통 항상 내 기준에 맞춰서, 이제 네가 지금 너의 지금 상태에 맞춰서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이게 눈에 읽어진다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읽어진다고. 내가 이걸 분양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읽어봐야 이게 읽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쭉 보고, 그러면 여기에 청약 통장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다고. 보면.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을 예치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채워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돈을 조금 넣으면 이 102제곱미터는 못 들어가. 청약을 못 해. 이게 되지. 이게 다 조건이 다르다고. 조건이 다르니까 이 다른 거에 맞춰서 내가 나는 좀 나중에 큰 평수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게 돈을 더 채워놔야 된다고. 만약에 서울 같은 지역처럼 금액이 더 훨씬 크고. 이거 봐, 이거 달라지잖아. 특별시, 부산광역시 다르잖아. 응? 여기랑 다르잖아.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응? 거의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 뭐 이렇게 돼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자산 기준도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조건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이게 보면 노부모 뭐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뭐 이렇게 다 있잖아. 이렇게 쭉 있는데 당첨자 선정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특별 공급 말고 이제 일반 공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일반 공급도 보면 청약 통장 자격 나오고 여기 당첨자 선정 방법 이거 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당첨자 선정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가점제가 있고 이 아파트는 지금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 공급 물량 빼고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여기 나오지 가점제가 40%라고.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나오잖아. 85제곱미터 이하 보통 이래.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라고. 수량이 있잖아. 수량 중에 40%는 근로 가점제로 분양하고 60%는 추첨제로 분양하라 이거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아까 101제곱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전부 다 100% 추첨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 평형을 넘어가면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라에서 정해준 거야. 이 가점제라는 게 점수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 아파트 당첨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85제곱미터 넓은 평형까지 그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쪽은 100% 추첨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래.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래서 이 가점제 적용 기준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 있고, 부양가족 뭐 인정, 뭐 저축 기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게 점수가 만점 기준이 나오는 거야. 그래 여기 보면 얘가 32점이잖아. 여기가 35점이잖아. 여기가 17점이지. 그래서 84점 만점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야. 들어는 봤지?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 84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있어. 아니 이게 왜 치열해지냐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근데 10억이 서울 같은 경우 막 주변 아파트가 40억, 50억 가잖아.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금액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 건설 원가에다가 너네 마진만 붙여가지고 하라 이거야. 근데 시세는 사람들의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주변은 40억인데 20억에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게 로또 청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추첨으로 가면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근데 이 가점이 이게 높은 사람들은 그냥 막 된단 말이야. 이 만점 맞아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만점 78점으로 뭐 당첨이 됐네. 뭐 이런 막 얘기가 막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점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높이기가. 일반인들은 진짜 어려워. 무주택 기간도 이거 1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응? 여기도 부양가족 수도 3명, 6명 이상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점 맞으면 6명 이상 돼야 되잖아. 그래서 6명을 뭐 자녀를 뭐 3명을, 4명을 낳고 장인 장모까지 다 모신다고 막 이게 막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막 만점 만들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입기간도 이게 점수가 계속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20대에 든 사람들은 뭐 나도 이런 건 만점이지. 이런 거는 만점인데. 다른 게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점제 아까 40% 안에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머지 60%는 추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청약 신청하고 발표를 하는지는 네가 이제 쭉 읽어보면 돼. 지금 쭉 뭐 제출 서류가 뭐네 이런 거 쭉 읽고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되네 뭐 이런 거니까 대출 안내 있고 이거
그리고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비용이 나와 있다고. 이거 따로 계약해야 돼 이것도. 요즘에 뭐 확장 안 하는 거는 아까 7억 얼마에다가 이거 확장 비용 하면 2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8억이야 8억. 어휴, 이게 청약 받는 게 이렇게 비싸니? 대전도. 나머지는 읽어보고. 그래서 이 청약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냐,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보통 특히 젊은 사람들 취직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청약통장부터 가입하고 이거 가입 기간 늘리려고 보통 이 아까 전에 이 가점제 있잖아. 가점제 높이려고 주구장창 무주택으로, 왜냐면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 봤지.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늘어나고 막 늘어나잖아. 이 무주택 기간, 이 특별공고도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무주택 공간 이 기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 망한다고 보는 거지. 이거 노리다가 다 망한다. 이거 포기해라. 나는. 왜냐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로또 청약 당첨되자마자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첨될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것만 노리고 있다고.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면,